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미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동사나 형용사는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져 있고 그 어미가 어떤 종류를 갖느냐 하는 것을 지금 보겠는데요. 자, 우리 가셨다라는 말을 보세요. 우리 가다의 높임을 쓰고 과거 시제를 써서 가셨다. 그럼 이걸 형태소를 분석해 보면 어간 가가 있고요. 그리고 시와 엇과 그리고 다가 모여서 이루어진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 가셨다의 기본형은 가다고, 그러면 그 가다라는 기본형에서 다를 뺀 가가 어간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뭐라고 불러요? 어미라고 불러요. 근데 이 어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단어의 맨 끝에 오는 어미, 이걸 어말어미라고 하고, 그리고 그 어말어미 앞에 오는 시나 엇을 선어말어미라고 해요. 그러면 어차피 어미는 문법 형태소라고 했죠. 즉 문법적인 역할을 해주는 건데, 선어말어미, 우리말에서 선어말어미가 하는 역할은 요 낱말을 기억하면 돼. 시와 엇을 기억하라고. 즉 뭘 보여주는 거냐면 높임을 드러내거나 혹은 시제를, 그래서 높임 또는 시제를 드러내는 걸 선어말어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어말어미는 높임의 표현과 시제의 표현이 있다. 끝. 그 다음 어말어미죠. 어말어미는 단어의 끝에 오니까 어말어미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어말어미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종결어미. 자, 종결어미라는 것은 예를 들어 나는 간다. 즉 나는 학교에 간다 하면은 이때 간다 하고 다 끝났죠. 여기서 단어도 끝났지만 문장도 끝났어요. 그러면 이런 걸 종결어미라고 해요. 그리고 이 종결어미가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우리 문장은 5개의 문장이 되지. 예를 들어 간다 하면은 이를 평서형이라고 하고, 즉 평서형 종결어미가 왔다. 그래서 그런 문장을 평서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어디 가니 하고 끝나면 이때 이 니는 의문형이고, 이를 의문형 종결어미라고 하고, 이런 문장을 의문문이다 라고 하죠. 또 먼저 갔구나, 이렇게 구나라는 어미가 오면 이때는 감탄을 드러내고, 그러면 감탄형 종결어미, 그리고 이런 문장을 감탄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먼저 가거라 하고 명령을 하면 이 거라와 같은 걸 명령형 종결어미라고 부르고, 이런 문장을 명령문이라고 해요. 또 우리 내일 도서관에 가자, 즉 가자 하면 이렇게 자와 같은 이런 어미는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자고 권유하는 것이니까 이런 걸 청유형이다, 즉 청유형 종결어미다 라고 하고, 이를 청유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종결어미는 그 문장의 맨 끝에 오는, 문장의 맨 끝에 마침표 찍고 문장 맨 끝에 오는 어미를 말하는데, 이 종결어미에 따라 우리말에 뭐가 달라진다? 바로 문장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래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의 종결어미를 갖습니다. 자, 그 다음 연결어미가 있어요. 연결어미. 자, 이 연결어미도 예를 들어보면요. 나는 야구를 좋아하고 너는 축구를 좋아한다. 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여기 좋아한다 하고 맨 끝에 오는 이 다는 무슨 어미? 종결어미였죠. 종결어미. 그런데 여기 좋아하고 할 때 이 고는 분명히 단어의 끝에 오니까 어말어미이긴 어말어미인데 여기서 문장이 안 끝났죠. 즉 문장이 안 끝났으니까 종결어미가 아니라 뭐라고 이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다음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니까, 즉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런 어미는 뭐라고 불러요? 연결어미다. 연결어미다 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연결어미는 여기서 문장이 끝나지 않고 다음 문장을 이어주는 어미, 이를 뭐라고 한다? 연결어미다. 그래서 연결어미는 이렇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즉 나열하거나 또는 상반된 것을 말할 때 이걸 대등적 연결어미라고 하고, 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이때 오면 할 때의 면은 여기서 문장 안 끝났으니까 연결어미인데, 이 경우에는 사실을 나열하거나 반대되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조건을 말하고 있죠. 우리 영어로 하면은 가정법, if로 번역되는, 즉 조건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연결어미는 연결어미인데 종속적 연결어미다 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종속적 연결어미. 그래서 연결어미는 대등적 연결어미냐 종속적 연결어미냐. 나중에 문장문에서 또 공부하겠지만 이 대등적 연결어미가 오는 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 연결어미가 오는 경우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종속적으로 이어지는 종속적 연결어미는 어떻게, 즉 연결어미를 다양한 종류를 바르게 썼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겠고요. 자, 연결어미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나도 저 섬에 가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 앞에서 이 가다를 뭐라고 배웠어요? 본용언. 싶다를 뭐라고 배웠지? 보조용언. 즉 보조용언은 앞에 있는 본용언을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이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이어주는 이 고는, 얘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니까 종결어미가 아닌 연결어미인데, 이렇게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 주는 것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 주는 것은 뭐라고 부른다? 보조적 연결어미다. 보조적 연결어미다 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연결어미에는 세 종류가 있다. 뭐와 뭐와 뭐,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어말어미에는 전성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전성어미. 자, 전성어미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 동사나 형용사는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하지만 가끔 이 동사나 형용사가 문장의 맨 끝에 서술어로 오는 게 아니라, 즉 문장 중간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거나 혹은 명사처럼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뛰다라는 동사가 즉 철수가 뛰었다 하고 문장 맨 끝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말 있지? 그러면 이때 이 뛰다라는 동사가 문장 맨 끝에 서술어로 쓰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놈을 꾸며주기 위해서, 즉 이 뛰다라는 말이 뒤에 있는 놈을 수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뛰다라는 말에 이 는 하는 어미가 와서 뒤에 있는 말을 꾸며줬죠. 그러면 잠시 동사를 다른 말을 꾸며주는 걸 우리가 관형사라고 하는데, 잠시 그 동사를 관형사처럼 뒤에 명사를 꾸미게끔 해요. 아름답다, 아름다움. 보다, 보는. 그죠? 이런 어미, 즉 이렇게 뒤에 말을 꾸미게끔 사용하는 어미를 관형사형 전성어미, 줄여서 관형형 어미라고 해요. 즉 관형형 어미를 써서 뒤에 말을 꾸미게끔 합니다. 주의할 건, 그래도 뛰다라는 말은 품사는 그대로 동사야. 동사인데 문장에서의 역할만 다른 말을 꾸미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성질을 바꿔준다. 즉 일시적으로 동사나 형용사를 성질을 바꿔준다. 그래서 그걸 전성어미라고 하고, 이렇게 관형사처럼 성질을 바꿔주면 뭐라고 부른다? 관형형 전성어미, 줄여서 관형형 어미라고 합니다. 또 이런 말 있죠? 뛰기가 힘들어. 요즘은 체력이 약해져서 즉 뛰기가 힘들어. 이때는
뛰다라는 동사를 잠시 뭐야? 명사처럼 써줬죠. 즉 우리말은 이렇게 기나 미음 등이 와서 잠시 명사처럼 동사, 형용사를 만들어줘요. 그렇다고 명사가 되는 건 아니고 잠시 즉 명사처럼 쓰게끔 하지. 이럴 때 이 기를 뭐라고 부른다? 명사형 전성어미, 줄여서 명사형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의 명사형 어미에는 미음 또는 또는 기가 있고요. 우리말의 관용형 어미에는 니은 또는 리을이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서 하나 조심할 건 영어에서는 예를 들어 write라는 쓰다라는 말에 즉 ing를 붙여서 writing 하면은 쓰기, 즉 아예 그냥 동명사라고 품사가 바뀌지만 우리말은 쓰다라는 말에 쓰기하고 기를 붙이면 품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잠시 명사처럼 만들어주고 그 명사처럼 만들어줄 때 명사형 어미가 붙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즉 부사형 전성어미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가 있어요. 개가. 그래서 아름답게, 주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즉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그러면 잠시 형용사 아름답다를 피었다를 꾸미게끔 써주고 이때 이 개를 부사형 전성어미다. 근데 이 부사형 전성어미는요, 학자들에 따라서 명사형과 관형사형은 이의제기가 없는데 이 부사형 전성어미는 즉 이를 부사형 전성어미로 본다 안 본다 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관형형 전성어미 그리고 명사형 전성어미가 주가 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말어미의 종류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56쪽을 보면요, 거기 연결어미의 종류에서 대등적 연결어미와 종속적 연결어미의 예문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나온 것들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그 어미의 종류에 따라 사전을 찾아보면서요, 스님이 거기 예문을 하나씩 넣어놨는데 그 하나의 예문으로 그치지 말고 몇 개? 2개 이상씩은 예문을 찾아서 한 번 더 적어보시고 그 어미의 사용에 어떤 경우에 러를 쓰고 어떤 경우에 려를 쓰고 즉 이와 같이 그 활용하는 어미가 어떤 상황에 맞게끔 쓰는가, 이건 예문을 자꾸 보면서 감각적으로 익혀야 돼요. 그냥 뭐 의도는 러다, 목적은 려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내일 도서관에 가려 한다. 나는 내일 도서관에 가러 한다. 설명은 못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위의 문장이 맞고 아래가 틀렸다고 알 겁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런 쉬운 예문에서는 쉽게 느낌으로 판단을 하지만 약간 까다로운, 즉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다. 식당에 간다. 밥을 먹으려 한다. 자, 이 둘은 모두 맞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왜 러가 어울리고 려가 어울리는가, 이걸 설명하는 건 학자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은 이걸 구별하는 즉 방법만 이해하시면 돼. 뭐뭐 하러 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동작이 나오게 돼. 그런데 뭐뭐 하려 할 때는 그냥 두루뭉술한 하다가 나와요. 간단하죠? 그래서 즉 산에 가려 한다야, 산에 가러 한다야, 가려 한다. 그런데 산에 가려고, 산에 가려고, 려고라는 어미는 있는데 러고는 또 없거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리말에 사용되는 여러 어미들, 그 어미들의 예들을 거기 책에 수록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고, 자, 이제 이
연결어미 또는 전성어미에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어미를 제가 57쪽에 모아놨어요. 시험에서 어미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들. 자, 먼저 첫 번째, 뭐뭐 하게 마련이다. 자, 우리 몸이 아프면 집중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렇게 뭐뭐 하게 마련이다는 원래는요, 뭐뭐 하기 마련이다라는 말을 못 썼는데 이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즉 기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고쳐야 돼. 뭐뭐 하게 마련이다도 맞고요. 뭐뭐 하기 마련이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게 마련이다, 뭐뭐 하기 마련이다 주의하고, 다음 뭐뭐 하게끔이라는 어미를 자꾸만 이걸 뭐뭐 하게시리 하는 말은 없는 말입니다. 뭐뭐 하게시리라는 어미는 없고 뭐뭐 하게끔이라고 써야 되고요. 또 뭐뭐 하고자 하다냐 아니면 뭐뭐 하고저 하다냐. 자, 이건 간단한 거야. 우리말의 어간 어미는 모음 조화를 지켜요. 모음 조화를. 그러니까 앞이 오 양성 모음이면 뭐가 와야 돼? 아, 양성 모음이 와야지. 따라서 하고자 하다는 있지만 하고저 하다는 없어. 따라서 뭐뭐 하고자. 다음, 우리 친구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한오라고 해요? 하느라고 해요?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을 들으면 알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알고 질문하는지 아니면 지금 모르고 질문하는지. 왜냐하면 우리 그런 말 했지. 질문 자체에 이미 답이 있다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 그 태도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건 질문이 틀린 거야. 왜냐하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구별 못하죠. 됐습니까? 뒤에 예를 들어 아까 그 경우도 마찬가지지. 뭐뭐 하려 해요? 뭐뭐 하러 해요?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죠. 즉 문장을 주고, 그래서 잘 봐. 한오라고가 나오면 무조건 뒤에 같은 동사가 와. 한오라고 한. 알겠습니까? 본오라고 본, 간오라고 간. 같은 동사가 올 때 노라고야. 반면에 뒤에 뭐뭐 하느라고 즉 하고 같은 동사가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느라고야. 간단하죠? 그래서 즉 그는 숙제를 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숙제를 하노라고 밤을 새웠다. 뭐가 맞지? 뒤에 하노라고 한 이 형태가 아니니까 뭐라고 해야 돼? 하느라고. 숙제를 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그는 하느라고 했지만 결국 숙제를 다하지 못했다. 그는 하노라고 했지만 숙제를 다하지 못했다. 뭘까요? 하노라고 했지만. 알겠습니까? 즉 하노라고 한, 하느라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 뭐뭐더라도 라고 해야지 뭐뭐더라도 라는 말은 없고, 또 던지와 든지 구별해야죠. 자, 가던지 말던지야 아니면 가든지 말든지예요. 즉 던지란 말은 없어. 이렇게 선택을 말하는 든지만 있고 던지는 없어. 대신 던지라는 말은 있어. 즉 얼마나 울었던지, 즉 얼마나 울었던지 눈이 퉁퉁 부었다. 이때는 던을 쓰죠. 자, 던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릴 때 쓰는 것이고요. 든지는 선택의 어미입니다. 즉 밥을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밥을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뭐가 맞아요? 먹든지 말든지. 다음, 우리 마지막 종결 어미에 이런 말 있죠. 먼저 갈게. 자, 이런 경우 발음이 꼭 된 소리로 나거든요. 갈게. 그런데 발음이 된 소리로 난다고 해서 이걸 된 소리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발음은 된 소리로 나더라도 항상
리을 게, 또 먼저 갈 걸, 리을 걸, 이런 말들은 반드시 예사소리로 써야 됩니다. 된수를 쓰지 않고. 그럼 언제 된수를 쓰는가? 바로 의문문에. 먼저 갈까? 이렇게 의문문. 먼저 갈까? 즉 먼저 갈소냐? 이렇게 의문문의 경우에만 된수를 쓴다. 우리 매년 나왔던 문제야. 매년. 즉 발음 나는 그대로 갈게라고 쓰면 안 되고 갈게, 갈걸. 다만 의문문일 때 갈까, 갈소냐 된수를 씁니다. 다음, 우리 어미에 리을 는지는 있지만 리을 런지, 리을 는지는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먼저 할 는지 라고만 있지 발음이 할 는지로 나거든요. 그렇다고 할는지로 써서도 안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할런지라고 하는데 이런 말 없습니다. 우리말의 어미는 리을 는지는 있어도 리을 는지, 리을 런지 없다. 다음, 우리말의 어미에는 려고, 려야 이렇게 활용을 하죠. 려니. 절대로 여기 리을을 붙이면 안 됩니다. 먼저 가려고, 가려고 안 됩니다. 가려야, 갈려야 안 되죠. 가려니, 갈려니 안 됩니다. 즉 리을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려고, 려니, 려야. 다음, 뭐뭐 올시다 라는 말. 즉 우리말에서 사실 올시다라는 말도요, 요새 예스러운 말이라 잘 안 쓰는데 다소 어른들이 쓰는 말이죠. 저는 김가희 올시다. 저는 김가희 올시다. 이럴 때 올시다라는 말을 즉 옳습니다 또는 올시다 하고 된소리로 써서는 안 되고, 즉 올시다 하고 표기를 해야 되고요. 다음, 뭐뭐 하지만. 이 말은 뭐뭐 하지만은의 준말이에요. 따라서 이 앞에는 반드시 용언의 어간이 와야죠. 즉 그는 어렵게 살지만, 그는 어렵게 살지만은. 그런데 뭐는 안 된다고요? 살지만은, 이건 안 되죠. 즉 만은은 체언 뒤에 오는 것이니까, 명사 뒤에 오는 것이니까, 즉 뭐뭐 하지만은 또는 줄여서 뭐뭐 하지만 하고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뭐뭐 하다마다 하고 말고는 복수 표준어야. 따라서 즉 철수는 효자다마다 라고 쓰거나, 또는 철수는 효자고 말고. 그래서 뭐뭐 하다마다 뭐뭐 하고 말고는 복수 표준어. 다음, 우리 요라는 보조사와 오라는 종결어미가 있는데요. 자, 어서 오, 십, 시, 요라고 써야 할지, 어서 오, 십, 시, 오라고 써야 할지. 자, 감각적으로 보면 꼭 앞에 게 맞는 것 같지만 이 요는 높임의 보조사이기 때문에 항상 완벽한 문장 뒤에 높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만 옵니다. 그러나 오는 종결어미니까 이 앞에 반드시 즉 아직 끝나지 않은 어간이 오게 되죠. 그럼 봐, 50시 하고 문장 끝났어? 안 끝났죠? 그러면 요를 쓸 수가 없죠. 50시 문장 안 끝났죠? 그러므로 종결어미 뭘 써요? 오를 써야죠. 근데 우리 저기 용산역에 가봐도요, 큼지막하게 계단에 어서 오십시오 이러고 써놨어요. 이거 사전 한 번만 찾아보면 되는데 그만큼 저 철도 공무원 아저씨들이 저 국어 공부 안 했다는 거지, 그죠? 이게 얼마나 창피해. 그러니까 오십시오 안 됩니다. 대신 우리 어서 오세 말 되잖아. 즉
좀 어른들은 어서 오세, 먼저 가세. 그러므로 이 뒤에는 요를 써서 오세요. 또 먼저 오셔요. 때문에 세요, 쉬어요는 둘이 함께 쓸 수 있는 복수 표준어. 그래서 세요, 쉬어요를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끝으로 에요와 어요라는 어미를 보면요. 우리말에 에요, 어요라는 어미가 있는데 이 말은 주로 앞에 조사 이가 함께 오는 경우가 많죠. 이에요, 이어요. 그럼 조사 이가 온다는 얘기는 앞에 명사가 온다는 얘기죠. 채연이. 그래서 저는 학생이어요. 학생이라는 말에 이가 오고 어요. 또는 이 자리에는 뭘 써도 돼? 학생이에요. 둘 다 되죠. 그래서 어요, 에요 복수 표준어입니다. 어요, 에요 복수 표준어고요. 자, 앞에 모음이 오면 그것은 사자예요 하고 이렇게 앞에 모음으로 끝나는 즉 체언이 오면 그때는 여요 그리고 사자예요 하고 여요, 예요로 줄여 쓸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요, 이에요는 줄여서 여요, 예요로 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종결어미, 즉 그 종결어미에서 주의할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요, 맞춤법, 표준어, 그 규정에서 방금 공부한 내용들과 관련하여 동사, 형용사에서 주의해야 될 그런 맞춤법과 표준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